오늘 좀 저희가 어떤 종목 알아볼까요, 대표님? 예. 일단은 뭐 지난주에 저희가 그 편입한 종목이 5종목인데 네. 5종목에서 가장 주간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이 이제 그 현대 로템입니다. 현대 로템에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로템이 하인스보다 더 수익률이 좋았어요. 물론 이제 어. 그 기준은 이제 금요일 날 네. 그 종가 기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목요일 날 종가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현대로템이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인스를 제치고 주간 수익률을 갖다가 달성했나라고 보면은 현대로템은 당연히 방산주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계속 주가가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방산에 좋은 소식이 들어오면 이제 현대로템 주가 올라갑니다. 지난주에 뭐 많은 분들 들으셨겠지만 폴란드에 그 K2 전차를 갖다가 납품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확정했다 보시면 됩니다. 거의 폴란드에 K2 전차를 들어간 거 한 거 아니야라고 이제 궁금해하면 계실 텐데 작년에 이제 사실은 이제 K2 전차를 하기로 했고 정식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한 거는 지난주였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이제 그 양사가 그 폴란드나 현대로템이나 발표하진 않지만 시장에서는 한 10조쯤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보다는 그 사이에 또 이제 그 환율도 올라갔기 때문에 현대로템 입장에서 앉아서 한 뭐 10% 정도까지 아닌 7, 8% 정도의 수익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이 이제 폴란드에다가 무려 180대 K2 전차를 납품을 하면서 지난주에 현대로템이 이제 수익률이 좋았고 또 다른 이제 현대로템의 또 다른 축이 이제 그 전차입니다. 그 전차 객차를 만든 것이 현대로템의 원래 주된 사업이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그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베트남에다가 호치민시에다 현대로템이 대량으로 이제 납품을 하기로 하면서 그것도 적지 않습니다. 거의 뭐 4,900, 5천억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의 철도 사업을 그 현대로템이 수주하면서 이 두 뉴스 때문에 현대로템이 지난주에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현대로템의 또 다른 이제 그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무엇이면 현대로템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현대차에서 방산 부분을 이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방산 부분을 원래 갖고 있던 현대위아가 있는데 현대위아에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는데 그중에서 방산 사업부를 현대로템에다 넘기겠다라는 것이 이제 물론 정식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이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대로템 입장에서는 현대위아 그다음 방산 부문 그 포신을 개발하는 그 사업 부분을 가져오면은 현대로템 입장에서는 훨씬 이제 그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지금 로템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야기를 해주시고 지금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좀 보합권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주간 수익률을 봤을 때는 가장 높은 수익률 달성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당연히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호재거리를 많이 들고 왔기 때문에 반응한 것 같습니다. 대규모 뭐 수주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현대위아의 방산 부분과 관련된 기대감까지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로템 저희가 첫 번째 종목으로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레이더 두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지금 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너무 좋고요. 그만큼 굉장히 뜨거운 주가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예. 그 뭐 제목만 보시면 200만 원까지 올라가나라는 질문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언제인지는 제가 뭐 말씀 못 드리지만 분명히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그 이유가 뭐 제가 SK하이닉스를 좋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SK하이닉스가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 그러니까 오늘 140만 원이 훌쩍 넘어섰는데 SK하이닉스가 내년 영업이익을 끌어온다면 내년 영업이익이 300조가 넘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SK하이닉스가 이제 시총이 900조거든요. 그러면 단순 계산해봐도 PER이 3배밖에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낮은 그 수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PR이 3배밖에 안 되는데 해당 부문의 사업 부문이 사실은 계속 팽창하는 분야냐 아니면 정체된 분야냐. 금융주 같으면 뭐 PR 3배라면 있을 수 없죠. 하지만 해당 사업 부문이 AI, 반도체를 만드는 사업 부문이라면 PR이 3배라면 사실은 너무나 저평가됐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 200만 원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몇 가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주위에서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을 또 많은 분들이 또 대화를 들어보면은 SK하이닉스 너무 많이 올라서 좋아. 근데 130만 원, 100만 원? 야, 이거 어떻게 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네. 뭐 10주를 산더라도 130만 원 규정이면 1,400만 원, 140만 1,400만 원이지. 야, 1,400만 원은 너무 거금이다 생각하시면서 선뜻 손이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뭐 23만 원까지 갔었는데 삼성전자가 20만 원 기준으로 한다면은 삼성전자 주가는 낮아 보입니까? SK하이닉스 130만 원이니까 비싸 보이고 삼성전자가 2017년 10월에 액면 분할을 했어요. 50분의 액면 분할을 했거든요. 그러면 액면 분할 하지 않았으면 삼성전자 주가는 얼마냐?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0만 원은 싸 보이고 1,000만 원 비싸 보이니까 같은 삼성전자인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결국 이런 제조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해당
회사의 업종이 계속 성장하냐, 팽창하는 분야냐, 두 번째 PR이 높으냐, 낮으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 변압기는 이제 저희 종목에 편입하지 않았지만 변압기도 결국 AI의 수혜 종목에서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변압기 우리가 빅3를 말하는 변압기 종목들 PR이 지금 30배, 40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 저는 그 종목에 매도하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린 무엇이냐면은 결국 SK하이닉스를 내가 손이 갈 건지 안 갈 건지 보는 관점에서 PR이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도 낮고 내년 영업이익 끌어온다면 그러면 PR이 3배라는 것은 사실은 뭐 3배보다 더 낮을 수 있어요. 3배보다 더 낮으면 2배라는 건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수치에 대해서 우리가 겁먹지 마시고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를 일단은 그 PR 기준에서 143만 원,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PR 이렇게 낮아? 라는 관점에서 한번 신문 기사 몇 가지 살펴보시면 이게 저만의 시각이 아니다라는 걸 아실 수 있고 그렇다면 좀 그 투자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하이닉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하이닉스가 오늘 하루 만에 뭐 11% 이렇게 상승하고 저희가 또 내일은 휴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한번 좀 끊었다 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예. 좀 매도를 하는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예, 하이닉스가 200만 원 갈 텐데, 네. 근데 하이닉스를 갖다가 막 저랑 같이 쭉 팔로우하신 분들은 아까 초장에 보셨지만 수익률이 뭐 300% 넘게 네. 되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이제 종종 저한테도 이렇게 문의가 와요. 오, 너무 많이 그러니까 너무 떨어져서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네. 저도 그런 줄 받아서 너무 많이 올라도 그 갖고 있는 분들은 고민이겠다라는 지금도 생각을 만족하니까요. 예, 네.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겁이 나서. 네. 너무 많이 떨어져도 겁이 나지만 너무 많이 올라도 겁이 나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하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이렇게 수익률이 좋아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그 고민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갖고 있는 자산에서 언제나 20%는 현금화 시키는 게 좋다. 예, 20% 현금화 시켰다가 네. 그러면 200만 원 간다는데 왜 20%왜 현금화 시키냐? 사실 시장에서는 언제 돌발 변수 생기지 모르기 때문에 돌발 변수 가장 가까운 돌발 변수가 언제 있었냐면은 3월 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저도 이런 친구가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기 베네수엘라는 급이 다르거든요. 이란은 친구하는 즉시 이란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고 그러면 전 세계가 그 유가로 난리칠 텐데 과연 할까라고 저도 안 할 거로 봤는데 친구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출렁거렸습니다. 그 출렁거릴 때 하이닉스가 200만 원 간다 그러면은 출렁거렸을 때 시장에 갑자기 돌발 변수로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내가 갖고 있던 20만 원을 갖고 투자를 하면 그다음에 이제 해당 뉴스가 해당 소식의 이벤트가 이제 희석이 됐을 때 다시 원래 주가가 회복되면 20만 원의 그 포트폴리오 갖다가 다시 매도하시면은 이런 식으로만 하더라도 앉아서 1년 동안 100%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수익을 거두신 분들은 한 20% 정도의 수익을 갖다가 매도로 이제 바꾸시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장기적으로 보는 것도 괜찮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시장의 분위기 20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표님도 뭐 동의를 해주셨어요. 증권가의 분석도 너무너무 좋은데 뭐 그러면은 하이닉스 잘 가니까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삼성전자는 제가 뭐 네. 저희 코너를 쭉 팔로우하시면 알겠지만 삼성전자도 낸드 플래시, 그러니까 그 범연 반도체 때문에 주가 많이 올라갔죠. 근데 네. 올라갔는데 HBM이라는 경쟁력에 비하면은 아직 하이닉스보다는 뭐 한 3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의 마켓시어를 차지할 것으로 여기는 엔비디아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하이닉스는 그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을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HBM 사태가 일어난 HBM이 그 초호황을 갖다가 시장에서 관심을 갖게 된 이후로 삼성전자는 언제나 하이닉스보다 수익률이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는 두 종목의 격차가 줄어들었다가 4월 달 들어서는 두 종목의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삼성전자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하나 이제 언급할 부분은 뭐냐면 네. 만약에 그 지난주에 그 BNK 증권에서 이제 하이닉스에 대해서 하반기에 둔화할 거기 때문에 목표가는 낮추지 않았지만 이제 투자 등급을 갖다 낮췄어요. 네. 이제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다실 텐데 근데 이제 삼성전자를 연구해줘서 말씀드린 무엇이면 해당 연구원이 해당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전망할 수 있어요. 뭐 저는 그 전망에 동의하지 않지만 근데 삼성전자를 갖다가 얘기하면서 그 BNK 투자증권 리포트를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반기 업황이 둔화된다고 해서 하이닉스에 대한 등급을 갖다가 낮췄는데 그 연구원이 똑같은 연구원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올렸어요. TP를 목표가를. 이거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모순되는 이제 그 분석인 거죠. 반도체 업황이
둔화된다.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를 낮췄다 그러면 삼성전자 목표가 다시 낮춰야죠. 근데 삼성전자 목표가는 지금 화면에 보신 대로 올렸어요. 올리면서 하이닉스는 투자 등급을 낮췄다는 거는 좀 뭔가 좀 이렇게 모순돼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해서 여전히 뭐 그분뿐 아니라 뭐 종종 뭐 봅니다. 뭐 이렇게 뭐 이제는 뭐 이렇게 감사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급락할 거라는 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뭐 그런 데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AI의 이 광풍이 AI의 산업혁명이 언제까지 일어날 거냐. 그래서 뭐 이제는 뭐 9회말이냐. 9회말이면 정점이니까 팔아야겠죠. 뭐 2회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계실 때 저는 이 시리즈가 언제인지 모르겠다. 야구로 치면은 지금 포스트 시즌 들어가는 건지 코리안 시리즈인지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이게 1회부터 9회까지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코리안 시리즈 같으면 1회부터 7차전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AI 광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이제 정점을 갖다가 예단할 수 있냐. 그래서 안정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주가가 반도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매출을 줄어들고 제가 가장 그 보아야 될 시그널 중 하나 무엇이냐. 최상단 고객인 빅테크들이죠. 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이제 구글 등의 최상단 고객들이 KPX를 갖다 줄인다. 그러면 줄이거나 혹은 정점에 있다.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 주가를 파셔도 됩니다. 근데 아직은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원래 올해 초에 시작할 때는 뭐 6,600억 달러를 갖다 KPX 5대 빅테크가 했습니다. 근데 지금 8천억 달러는 무엇이냐면 5대 빅테크뿐만 아니라 그 중국의 바이두, 텐센트를 합쳐서 8천억 달러를 상회한다고 올해 투자한 것이. 그러면 하이닉스에 대한 AI 광풍이 여전하기 때문에 올해 정점이다라는 그 견해는 제가 동의할 수 없고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제 이 흐름을 무난히 갈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현대로템과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SK 하이닉스 뭐 여전히 뜨겁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200만 원 선까지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조우진 대표와 함께 오후장 종목 레이더 시간을 통해서 종목들에 대한 중간 점검 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